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공 투자를 위한 투자 빅데이터 대박천국 1부의 신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희선입니다. 네, 저희가 얼마 전 금배추라고 해서 포기당 배추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라는 뉴스 알려드렸었잖아요. 맞습니다. 가을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 배추값이 금값이다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 소매 가격이 포기당 2,000원대로 10개월 만에 안정세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안정화를 찾는다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자, 국내 시장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얼른 안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안정을 그래도 찾을 때까지는 또 좋은 전략이 필요하겠죠. 네. 전략 잡아주실 세 분의 파트너 이태우, 임종혁, 최영동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태호 파트너님. 네. 이번 주 누가 뭐래도 가장 큰 이벤트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였습니다. 발표는 되었고 네. 뭐 상당히 잘 나왔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근데 또 하나 나타난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어떤 쪽으로 더 관심을 좀 두고 있는지, 전략은 또 어떻게 짜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전략은 일단 두 개 다 모두 다 바라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증시에 대한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나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실적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부분은 이번에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나왔고 그다음에 가이던스 또한 예상했던 수준만큼 잘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2%대 하락 마감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건 아무래도 미국계에서 주요 증권사들 몇몇 기업들은 워낙 가이던스 자체를 높이 바라보고 있었던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주요 헤지펀드 중심의 어떤 수급적인 영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어쨌든 이번에 EPS 자체가 증가하면서 기존에 평가받았었던 PER 자체가 한 41배를 상회하는 47배 수준을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EPS가 좀 증가되면서 사실 PER 자체가 좀 떨어질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12개월 선행 PER 자체가 36배 수준인데 이 사실 두 개 값이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안 좋은 건데 이번에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격이 좀 좁혀되는 효과. 그래서 증시에 대한 분위기 자체는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의 경우에는 환율 자체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여건이 잘 만들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증시에 대한 흐름 자체는 결국에는 뭐 반도체 섹터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당장의 어떤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기에는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업종들의 어떤 순환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돼서 재건이라든지 방산 쪽 이런 것을 단기적으로는 좀 집중하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한 거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면 SK하이닉스가 좀 움직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삼성전자는 좀 오르고 하이닉스는 빠지는 상황. 우리 임종혁 파트너, 네. 하이닉스 사실 뭐 낸드 뭐 업계 최초 그 뉴스도 네.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오늘 왜 빠졌을까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이제 못 가는 이유는 일단 한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었으면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는 엔비디아와 주가가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전개됐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한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수급적으로 좀 많이 불리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혁명을 주도하는 기업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HBM3 12단 제품 본격 출하가 임박한 상황이고 내년 네. 하반기 정도 되면 아마 12단 제품이 메인 품목으로서 종횡무진 맹활약을 할 것 같고 또 HBM4도 HBM 메이커들 중에서 가장 먼저 샘플을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가장 먼저 HBM을 대량으로 엔비디아에게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HBM3로 큰 돈을 벌었고 내년에는 올해는 8단 제품, 그러니까 내년에는 HBM3 12단 제품으로 돈 더 많이 벌 것 같고 내후년에는 HBM4로 더 많은 돈을 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긍정적인 스토리가 현재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죠. 네. 중국 반도체 메모리 기업들이 뭐 레거시 반도체 점유율이 올라간다, 침투율이 상승하고 있다, 생산량을 늘릴 것이다 이런 얘기 때문에 좀 주가가 좀 약간 못 가는 곳도 없잖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SK하이닉스는 레거시보다 첨단 메모리 비중을 지속적으로 이제 확대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에서 압도적인 수익성을 자랑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현재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위치라고 보고 있고 스토리만 봤을 때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한 수 위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반도체 섹터를 들여다보는 게 현재 시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같이 가지는
않을까요? 어려울까요? 같이 가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어떤 유동성의 절대값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같이 못 가는 게 너무나도 원통하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그 주가라는 거는 가치에 수렴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가치를 봤을 때 그리고 주가 상승 촉매제 관련 스토리를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우월해요. 그래서 저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좋은 재료를 많이 탑재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가치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가치처럼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약간 듭니다. 네. 최영동 파트너님, 예. 일단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좀 짧게 두 분께 들었으니까 코멘트 좀 해주시고 예, 예. 저는 이게 좀 궁금해요. 오늘 재건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좀 움직였었잖아요.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속보를 정말 잘 봐야겠다. 야, 이거 미사일을 쐈다는데 올라가네. 휴전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건가요, 진짜? 예, 일단은 뭐 엔비디아부터 말씀 좀 드리게 되면 지금 아마 프리장이 열렸거든요, 미국 증시가. 네. 근데 지금 시간에서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3%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1년 반 넘게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항할 수 있는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계속 자기가 자기 신기록을 계속 깨면서 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의 뭐 증권 업계의 우사인 볼트 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사인 볼트의 기록들을 보시게 되면 어느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은 못 깨잖아요. 그렇더라도 이 실적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처음 라면을 먹었을 때하고 나중에 라면 10개 먹는 거하고의 각자 사람이 느끼는 체감이 계속 한계 체감이 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지난 분기 대비해서 상승폭이 그렇게 썩 높지는 않았어요. 잘 나오긴 했지만. 네, 시장의 기대치는 충족을 했지만 그렇다고 되면 뭐 기업에 대한 실적 자체는 계속 이렇게 뭐 이익률 폭이 계속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번 3분기도 지금 발표를 하고 나서 생각보다 그렇게 시장에서는 쏙 뭐 반기는 그림들은 아닙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뭐 기업의 하나만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전에도 미국 증시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이런 얘기 그냥 사담으로 좀 나눴던 게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올라가기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엔비디아 하나만을 가지고 또 미증시를 좀 끌어왔던 그런 부분들도 좀 없지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실적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환호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엔비디아가 뭐 우리나라 종목들처럼 막 한없이 빠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하방 경직성은 보여주겠지만 당분간 상방은 좀 제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재건주 말 많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가 6발인가? 그러니까 5발은 요격이 됐습니다. 한 발이 이제 지상에 터진 건데 아마 그 미사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아시나요? 혹시 강철비 영화 보셨나요? 네, 보기는 봤습니다. 네, 그 마지막에 폭탄이 떨어지면서 그 지상에 있는 반경 몇 미터 안에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네네. 그 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살상 공격 무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보시게 되면 되게 무섭죠. 야, 그렇죠. 이러다가 이거 3차 대전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미사일이 터지자마자 또 푸틴 같은 경우는 핵세항과 관련된 교리를 또 바꿨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어제도 뭐 우리 한국경제TV의 다른 모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고지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화의 고지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수위 기간이 지금 2달 정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1월 달에 트럼프가 집권을 시작을 하고 직무를 시작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천명을 한 과제가 종전입니다. 휴전이고 종전이거든요. 그렇다고 되면은 우크라이나하고 푸틴에게 남아있는, 그러니까 젤렌스키와 푸틴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월 달 들어서거나 아니면은 내년 이제 봄 때가 되게 되면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데 그러면 가장 궁극적인 부분들이 자기 땅에 수복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뺏긴 땅을 찾아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러시아도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썼고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깎아 먹으면서까지 지금 전쟁을 일으킨 상황이기 때문에 받아와야 돼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를 지금 받아와야 되는 상황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시기가 마지막 공격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되면 서로 땅을 하나라도 더 뺏어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아마
좀 공격적인 뭔가 이제 우리가 뉴스로만 접했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들. 오늘도 지금 보시면 ICBM 발사했다고 나오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러한 뉴스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전쟁이야라고 하면서 이제 전쟁 관련 주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긴 하겠지만 어제 움직임들만 놓고 보게 되면 사실은 전쟁주들이 움직인 게 아니고 재건주들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오늘도 재건주가 움직였고 시간에서 재건주들이 조금 좀 빠지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 시장에서 아마 전쟁 관련된 종목군도 그렇게 크게 반응 안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시장은 종전에 좀 가까워지는 타임라인이 계속 지금 짧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서 이 재건 섹터 그리고 전쟁 리스크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아마 가장 현 시점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영도 파트너는 종전에 가까워진다라는 입장이시고 제가 사실 궁금했던 것도 이 부분이거든요. 한쪽에서는 뭐 푸틴이 협상 의지가 있다라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뭐 3차 대전이자 핵 언급까지 나왔는데 무섭네요. 네. 이게 지금 확전인지 종전인지 우리 이태호 파트너는 이 상황에서 봐야 하는 섹터를 고른다면 방산주 대 재건주 어떤 쪽 보실까요? 사실 이건 둘 다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네. 지금 만약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 저는 재건 쪽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결국에는 저도 이제 최영동 대표님이랑 동일한 의견인데 거의 인수위가 끝나가는 시점에 맞닥뜨려서 거의 이 전쟁에 대한 어떤 종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 재건 관련해서는 특히나 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수혜 업종들을 보시게 되면은 아젠다 47, 이 트럼프 이 당선이 발표했던 거를 보게 되면은 그 세부 내용에 이 관련돼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건 같은 경우는 어떤 주가 상승을 만드는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해주는 것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내에서의 어떤 인프라 관련해서의 실질적인 수혜 강도를 높여갈 수 있는 실적이 찍힐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방산도 물론 좋긴 하지만 워낙 그동안 많이 주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 우주항공 쪽으로 엮여 있다면 긍정적이지만 방산만 보기에는 다소 이제 주가의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기대하기는 좀 제한적이고 그래서 재건 쪽을 지금 현재 시점에선 바라보는 게 조금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지금 채팅창에서는 계속해서 미남 3인방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임채 세 분께서 오늘 또 함께 해주시는데 미남 종목들 좀 많이 좀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 네. 김정현 파트너님 최근 시장 흐름에서 네. 조금 힘들다라고 이야기 나오는 것이 바로 바이오 쪽이 아닐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예. 아침에 알테오젠 들고 계신 분들은 네. 정말 당황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또 아래 꼬리를 달고 쭉 올라갈 때 부분 네. 와 이거 정말 롤러코스터 탄 기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바로 코스닥 예. 시총 1위입니다.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지금 주요 바이오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많이 오른 바이오주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공격적으로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펀더멘탈 대비 과하게 급등한 종목. 그러니까 네. 10년 후, 20년 후 가치가 시총에 녹아져 있는 바이오주는 좀 보수적으로 좀 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반면에 바닥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언더독 바이오주는 지금 멀쩡하게 잘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간 단위로 바이오 섹터 내에서 스타 종목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스타 종목들은 말 그대로 언더독이 갑자기 스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유명한 바이오주가 막 2배, 3배 가는 게 아니라 예상치도 못한 바이오주들이 스타 종목으로 이제 수면 위로 확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다음 달 라이징 스타, 다다음 달 라이징 스타를 발굴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요. 그리고 바이오 대표주에 대한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시점은 제가 어떻게 예상하고 있냐면은 일단 지금 빅파마들의 주가 흐름이 정말 지지부진합니다. 뭐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뭐 존슨앤존슨, 뭐 화이자, 리제네론, 뭐 에브비, 아스트라제네카, 뭐 사노피, 노보노디스크, 일라일리 주가 지금 참담해요. 가격 조정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파마들의 투심이 개선되는 걸 확인하고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주 공략해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근데 이 그 빅파마들이 주가가 상태가 안 좋아진 그 배경이 뭐냐면은 금리가 올라갈 때 국채 금리가 이제 상승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걸 어떻게 알고 국채 금리가 막 올랐잖아요. 그때 이제 빅파마들의 주가가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이제 빅파마들의 투심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2년물, 10년물 국채 금리의 저항선이 확인이 돼야 돼요. 근데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백악관에 1월달에 이제 입성을 하잖아요. 백악관 입성 후 이런저런 정책을 펼치면은 생각보다
국채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 만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않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쯤 네. 되면은 국채 금리가 이제 고점과 저점이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때 빅파마들의 투심이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낙폭 가대 매력이 있는 바이오 대표 기업들 공략하면요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어요. 네네. 여기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어떤 임상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가격 매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지지선 위에서 연착륙을 할 때 공략을 하면은 내년 1월과 2월 중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 비중 확대 시점은 제가 볼 때는 뭐 언더독들은 지금부터 사도 되고 아주 유명한 바이오주들은 12월부터 천천히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공략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포트에 그때쯤 담아 주실 건가요? 담아야겠죠? 포트를 워낙 안 바꾸시다 보니까 뭐잘 안 바꾸죠. 네. 바꾸긴 그때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세를 좀 보였던 쪽은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뭐 비트코인의 강세는 굉장히 여전합니다. 지금 10만 달러의 꿈 달성 가능하다 이런 멘트도 나오고 있는데 이태호 파트너 지금 트럼프 당선인도 가상화폐 전담지까지 신설을 논의 중이다 이런 뉴스도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이라도 이쪽 관련주를 좀 살펴봐야 될까요? 뭐 관련주를 직접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실제로 뭐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물론 비중 조절은 해야겠죠. 워낙 네.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이 어떤 전 세계 시장에서의 그 거래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의 이 가상화폐 관련 쪽의 수급 강도가 점점 더 세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일단은 제가 원자재라든지 주요 뭐 주식이라든지 ETF 관련해서 전 세계 주요 자산들의 전체적인 시가총액을 비교해 놓은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인피니티 마켓 캡에서 좀 가져온 자료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전 세계 10등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저기 7등에 비트코인이 위치해 있어요. 와. 이번 연도 연초만 하더라도 한 10등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네. 이게 이제 뭐 은이라든지 사우디 아람코를 제치고 7위권까지 상승을 한 그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만든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삼성전자가 10조 자사주 매입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었는데 사실 비트코인이 현물 ETF가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11월 6일부터 13일까지 약 2주 정도 동안 이미 10조 5천억의 매수세가 들어왔었습니다. 엄청난 규모가 이 짧은 시간 안에 들어왔었고 이더리움 현물 ETF도 마찬가지로 1조 이상의 자금들이 들어왔었고요. 전 세계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도 유입액 자체가 313억 달러로 한 43조 9천억 정도가 이번 연도에 뭐 유입되면서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옵션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규모가 큰데 최근에 이제 옵션 트레이딩에 관련해서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옵션 거래 승인을 좀 획득을 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내년부터 옵션 거래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수급 강도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실질적인 거래소와 연관성이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기업들을 바라보시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영돈 파트너님, 예. 조금 전에 이야기해 주실 때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없고 무조건 예. 떨어지는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무섭게 나오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안에 이렇게 있다 보면 예. 야 이게 올라가는 게 과연 좋은 걸까? 야 우리 안 그래도 거래 대금도 없는데 이런 한탄을 또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둘 부분, 그러니까 바이오랑 비트코인 관련해서 전부 다 트럼프 트레이드 뭐 수혜를 볼 수 향이죠. 있다. 예. 어느 쪽을 택하실 건가요? 이게 지금 비트코인은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만 우리나라 투자자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규모 면에 있어서는 뭐 게임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비트코인이 정말 파죽지세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정책적인 부분들이 뒷받침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정책적인 부분들 자체가 지금 거의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에 대한 기대감들,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좋아져야지만 시장에서는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정책 부분이라든지 뭐 앞으로 더 나아질 거야라는 모습들이 좀 비춰져야지만 시중에 자금이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오늘 현 시간부로 지금 1억 3,700이거든요. 와. 이게 지금 김치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1억 3,700이니까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지금 뭐 미국 쪽에서 별다른 움직임들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계속 가는 네.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미증시가 고점 신호를 보여주고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빠져나왔던 자금들이 그냥 현금만 가지고 있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 시장 쪽에 더 빠르게 유입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가 정말 백악관에 딱 들어가서 직무를 시작하기 그 순간까지는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뭐 트레이딩을 좀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반갑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가상화폐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원래 이게 가상화폐가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가 뭐냐면 나는 그냥 돈만 벌면 돼라고 하게 되면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 화폐 개념하고 이 가상화폐의 개념 자체가 약간은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환 가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네. 그냥 단순하게 이제 자산에 대한 가치들만 담아가지고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안 좋게 생각하시면 안 좋은 상황인데 근데 뭐 계속 그런 얘기만 하다 보면은 뭐 비트코인 올라가는 거 그냥 쳐다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떨어지고 나서 거 봐라 내가 뭐라고 그랬냐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돼요. 근데 이미 벌 사람들은 다 번 그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빼는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너무 또 시류에 편승해져가지고 또 공격적인 매수 하시는 것도 뭐 그거는 이제 각자의 판단으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가상화폐에 대한 시장 분위기 자체는 너무나 뜨겁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도 괜찮았어요. 뭐 티사인템피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컴투스 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눌렸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다만 원래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엔비디아에 상응하는 종목이 뭐예요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왜 엔비디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사냐 엔비디아 사라 라는 얘기 하듯이 네네. 사실은 현재 지금 국내 증시에서 이러한 이제 테마주들도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좀 심하니까 좀 주의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바이오는 약간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채권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4%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건 한 1년 반 정도 바이오 종목군들 괜찮았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릴리와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좀 약간 좀 부정적인 내용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꺾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바이오 종목군들이 일부 종목군들만 좀 올라가가지고 바이오 종목군들이 되게 많이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오늘 알테오젠이 지금 RCPS 2,000억 이라는 부분들, 유상증자라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 좀 부풀려지면서 아침부터 VI를 2번 맞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다시 플러스로 좀 끌어올리는 저력을 좀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들만 놓고 보더라도 여전히 매크로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뭔가 안 좋은 상황들이 될 수도 있으니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앞서 우리 임종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지금 시기에는 약간은 좀 조심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이 채권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안정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좀 눌림을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의 파트너와 함께 오늘자 이슈 흐름 살펴봤습니다.